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시장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아직까지는 예측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5년 세월 다 보내고 현 정부가 또 마지막에 원전이 주력이라 이렇게 했는데 관련 내용 이베스트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원전주가 이제 며칠째 덜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이 이제 주력 전원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임기 일주일 남겨두고 지금 탈원전 정책 재검토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때 에너지 안보를 조금 한번 신경 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저전원 활용과 함께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를 빠른 시간 내에 가동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논쟁의 핵심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건설 재개. 네, 맞습니다. 건설 재개를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재개를 해야지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에는 이미 계획에 있었던 원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는 없는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탈원전의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가 포인트였는데 네. 그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이었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제가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탄소 중립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전력 가격에 포인트를 두고 짚어주셨더라고요. 이 네. 부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주제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를 했었던 탈원전, 탈탄소, 전력 가격 인상 여기에 대해서 양측 후보들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2050년도 느리다. 204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계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조금 천천히 가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탈탄소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력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제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백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백지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약간 딥하게 들어가면은 논쟁이 되는 게 신한울 3, 4호기입니다. 역시 그게 포인트예요. 네, 문재인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건설비가 8천억에서 1조 정도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좀 들어갔으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조금 전향적인 스탠스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것도 무조건 재개를 해야 된다. 건설 재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전력 가격 인상인데요. 작년 12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들이 전력 가격 인상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하면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약간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각각 후보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견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인터뷰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사실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었던 말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원가 연동형 요금제 아니면은 물가 연동형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속뜻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력 가격 거기가 조금 더 민감하군요. 네, 아무래도 많이 민감하죠. 네,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는 전력 가격 인상 백지화가 아니라 4월입니다. 이 말인즉슨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이 적자 전환을 했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차기 정부한테 책임을 미루느냐 하려면은 지금 올려라 라는 게 진짜 의도라고 보시면 올리려면 지금 올려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탈탄소 탈원전에 대해서는 양측 후보다 완전히 반대 의견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전력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양측 후보 다 공감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이 어마어마한 작년 적자였잖아요. 네. 지금 에너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아무래도 이제 투심적인 부분을 자극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요 뭐 전기료를 올리네 마네 이런 것부터 해서 네. 지금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고 아차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막상 이 여야 지금 뭐 양강 두 후보 측에서 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뭐 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뭐 원자력은 몇 프로, 신재생은 몇 프로 이렇게 양 후보들은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양측 후보는 이제 그냥 신재생으로 가자, 원전으로 가자 이런 원전 좀. 비중 30%는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네, 윤석열 야당 후보는 이제 30%에서 40%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발전원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기 인상,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국엔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작년이죠. 2021년에 한국전력이 적자를 6조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한국전력도 올해 내내 원가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를 하려면은 사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력 가격 인상뿐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엄청난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인데 네. 우리 나영권님은 지금 탑픽을 하려면은 한국 전력을 꼽으신다고. 네, 뭐 맞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아니고.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세미나를 돌아다니면 네. 많은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뭐, 받아요? 왜 공격을 받으세요? 재미없는 뭐 한국전력을 추천하세요. 아, 이러는데. 그렇죠. 사실 매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뭐 올라도 뭐 얼마나 올라보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양측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한쪽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디가 되든 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양측 후보 다 전력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 공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한국전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지금 여당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에 구체적인 뭔가는 없지만 그쪽의 방향으로 가겠다이고 네. 야당 쪽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의 그 흐름에 좀 중심을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그 핵심 공약을 짚어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에너지 고속도로이고 윤석열 후보는 K원전입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보시면 분산형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전력망은 중앙 집중형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각 발전소에 시간별로 A 발전소는 얼마나 이만큼 전력을 생산하세요. 이렇게 중앙 집중형인데 이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지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화력 발전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렇게 못하겠죠. 네. 전력망도 그래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분산형 전력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되게 되면은 뭐 송배전망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K원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탈원전 정책 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 믹스 한 30%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맥스 40%까지는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원전 숫자로 보시게 되면은 한 10기 정도 더 만들겠다라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영권님 네. 에너지 쪽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한번 네. 여쭤보겠는데 우리 이 태양광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태양광 풍력주 요즘 움직이잖아요. 네, 오늘 CS 윈드도 주가가 많이 네, 좋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게 저는 정답, 뭐 팩트는 없다고 봐요. 이제
국민적인 합의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원전으로 간 거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로 합의를 본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갈팡질팡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서 지금 여당 후보의 이런 정책적인 흐름 봤을 때는 송배정 관련주가 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쪽의 후보에 뭔가 무게가 실린다면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내수형 기업이다 보니까 네. 국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볼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원전이나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통령이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는 네, 방향이어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의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변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우리나라 종목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 그런가 맞습니다. 봐요.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원전 수출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 말고는 사실은 해외 정책에 따라서 원전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보내드리기 전에 꼭 여쭤봐야 되겠는 게 네. 한전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셨어요. 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고 네. 맞습니다. 수익 측면 보면은 이렇게 이걸 사도 돼 싶은데 한전은 또 한번 2012년 그 무렵부터 해갖고 한 3, 4년 사이에 3배 가는 엄청난 또 한번 시세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갔었어요. 그때는 무슨 뭐 국민주 열풍이 있었던가요? 뭐 그랬었죠. 한번.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한전 주가가 5년마다 분기점을 맞게 돼요. 5년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하. 그게 되는데 2011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그때 전력 가격을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 4번 올렸고 이명박 대통령 때 7번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2번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력 가격을 많이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무겁다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는 할 수 있는데 한 번 방향 잡으면 또 뒤도 안 막 돌아보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번이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마다 그 분기점이 되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전기 요금은 인상.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탈원전을 넘어서서 원전도 전 세계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또 한국전력엔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뭐 LNG라던가 비싼 LNG 발전을 돌리는 것보다 원전 발전을 돌리면은 이제 코스트 리덕션, 이제 비용적인 비용이 게. 절감이 네. 되니까 한전의 수익 구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한국전력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원전 관련주가 확실히 탄력적이잖아요. 지금 네.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가요? 사실은 이제 보고서를 쓰기 전에 원전을 먼저 쓸까, 한국전력을 먼저 쓸까 고민을 했는데 한국전력을 먼저 썼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원전주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은 유효하나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한국전력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과 원전 관련 모두. 나영권님한테 힘을 좀 실어드리자면 네. 한전은 옛날부터 왠지 2만 원 금방 오면 사도 좀 싶나요? 마음이 편안한 종목은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그래도 이 가격이면 조금 센티만 그러니까. 돌면 한번 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네, 자 이번 네. 대선을 기점으로 과연 한국전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섭외를 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에너지가 핫해지다니요. 그러니까요. 너무 섭외 잘 네.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에너지 섹터에 대한 시장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